천무살생 제33화 천무산으로의 여정. 혈사문을 떠난 지 사흘째, 남궁진과 린천 일행은 험준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월화설은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린천이 그녀를 업고 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직 멀었나요? 린천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곧 도착한다. 남궁진이 앞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산이 천무산이다. 멀리서 보이는 산은 다른 산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산 전체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상에는 항상 구름이 걸려 있었다. 신기한 산이네요. 천무지체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남궁진이 설명했다. 일반인이 접근하면 길을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되지.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선택받은 자만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산기슭에 도착하자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린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갑자기 길이 나타났다. 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돌계단이 산 위로 이어져 있었다. 역시 천무지체구나. 남궁진이 만족스러워했다. 내 혈맥이 이 산을 인정하고 있어. 일행이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린천이 놀랐다. 분명히 직선으로 된 계단인데 걷다 보니 나선형으로 돌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라. 남궁진이 말했다. 천무산의 특성이다. 공간이 일반적이지 않아. 공간이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이 산은 천무지체를 가진 조상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든 특별한 곳이다. 남궁진이 설명했다. 일종의 결계가 쳐져 있어서 물리 법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로 주변 풍경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울창한 숲이었는데 어느새 바위산으로 변해 있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겨우 입구다. 남궁진이 웃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상에 있어. 1시간 정도 더 올라가자 드디어 평평한 곳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천무문이다. 남궁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조상들이 대대로 수련했던 곳이지. 건물들은 모두 고대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어제 지은 것처럼 깨끗했다. 사람은 없나요? 린천이 둘러봤다. 지금은 없다. 마지막 문주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거든. 마지막 문주요? 내 아버지 린무진이었다. 남궁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가 죽으면서 천무문도 문을 닫게 되었지. 린천이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이곳의 문주였다고요? 그렇다. 천무지체의 정통 계승자였으니까. 남궁진이 한 건물을 가리켰다. 저곳이 문주의 거처다. 이제 내 것이 되겠지. 제 것이라고요? 당연하다. 너는 린무진의 아들이자 천무지체의 계승자야. 남궁진이 린천을 문주거처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다. 벽에는 여러 무공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명상용 방석이 놓여 있었다. 먼저 월화설을 치료하자. 남궁진이 월화설을 침대에 눕혔다. 이 아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구나. 괜찮아질까요? 린천이 걱정했다. 걱정하지 마라. 천무산에는 특별한 치유력이 있어. 남궁진이 월화설의 맥을 짚어봤다. 며칠이면 회복될 것이다. 다행이네요. 그동안 너는 수련에 집중해라. 남궁진이 벽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천무신공 입문서다. 린천이 책을 받아봤다. 겉표지에는 천무신공 제한권 마이너스 기초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모두 잊어버려야 해. 남궁진이 엄숙하게 말했다. 혈사문에서 배운 혈정신공도 태어진경도 모두 불완전한 것들이다. 불완전하다고요? 천무신공의 아주 작은 조각들일 뿐이야. 남궁진이 설명했다. 진짜 천무신공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훨씬 더 완전한 무공이다. 린천이 책을 펼쳐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천무신공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무공이다.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천무지체를 가진 자만이 완전히 익힐 수 있으며 잘못 수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조화라고 하니까 린천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혈사문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네요. 그렇다. 혈사문의 무공은 파괴와 지배가 목적이지만 천무신공은 치유와 조화가 목적이다. 남궁진이 비교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하지. 어떻게요?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나온다. 남궁진이 깊은 뜻을 담아 말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거든. 린천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수련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급하게 하지는 마라. 남궁진이 당부했다. 천무신공은 마음의 평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절대 익힐 수 없어. 마음의 평정. 린천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 아직도 혈사문에 대한 분노와 월화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라. 남궁진이 격려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 그날부터 린천의 새로운 수련이 시작되었다. 천무신공 제안권을 읽으며 기초를 익히고 월화설의 회복을 기다리는 나날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될 리는 없었다. 혈사문과 황실의 그림자 군단이 그들을 찾고 있었고 무림맹 역시 린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천무산의 결계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었다. 과연 린천은 그 전에 천무신공을 완전히 익힐 수 있을까? 그리고 월화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교주실로 향했다. 혈사문 본부는 밤에도 경비가 삼엄했지만 린천과 월화설의 실력이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다. 저기가 교주실이야. 월화설이 속삭였다. 거대한 문에는 혈사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해골과 검은 칼이 교차하는 섬뜩한 모양이었다. 문이 잠겨 있어. 린천이 확인했다. 내가 열어볼게. 월화설이 특수한 도구를 꺼냈다. 혈사문의 자물쇠 구조를 잘 아는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딸깍. 문이 열렸다. 교주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거대한 책상과 서류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들. 어디부터 찾아볼까? 일단 책상부터. 린천이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서류들만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 하지만 세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건 작은 비밀칸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무엇이 적혀 있지? 월화설이 다가왔다. 린천이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혈천마님께 린무진 제거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황실 암살단장 이무진. 이무진? 린천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황실 암살단장. 린천, 이건? 월화설도 충격받았다. 내 아버지를 죽인 게 황실이었어. 그리고 혈사문이 협력했다는 뜻이야. 린천의 주먹이 떨렸다. 혈사문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자였던 것이다. 더 찾아보자. 린천이 다른 서랍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35호 관찰 보고서. 대상 린천 린무진의 아들. 나이 현재 17세. 특이사항 천무지체 보유, 태어진경 수련. 목적 천무지체의 힘을 혈사문에서 완전 통제한 후 황실에 헌납. 주의사항 대상이 진실을 알게 되면 즉시 제거할 것. 혈천마. 헌납이라고? 린천이 경악했다. 나를 황실에 바치려고? 린천. 월화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린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이용해서
황실에 바치려고 했다고? 그 순간 교주실 문이 열렸다. 누가 여기 있는 건가? 백무린의 목소리였다. 이런. 월화설이 당황했다. 뒷문으로. 하지만 뒷문에도 혈삼은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35호 월화설. 백무린이 들어왔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스승님. 린천이 백무린을 바라봤다. 이 문서들은 뭡니까? 백무린이 린천의 손에 있는 문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어디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린천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제 부모님을 죽인 게 정말 혈사문과 황실입니까? 백무린이 잠시 침묵했다. 알게 되었군. 대답해주세요. 그렇다. 백무린이 냉정하게 인정했다. 린무지는 황실과 혈사문의 연합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 스승님. 하지만 너는 다르다. 35호. 백무린이 계속 말했다. 너의 천무지체는 매우 소중하다. 황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합니다. 린천이 검을 뽑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35호. 백무린도 검을 뽑았다. 진정하라. 진정하라고요? 린천의 천무지체가 각성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기운이 교주실을 가득 채웠다. 이 힘이면 린천이 혈정신공을 발동했다. 검은 기운과 맑은 기운이 동시에 폭발했다. 으악! 주변의 혈사문 무사들이 날려나갔다. 이런 힘이. 백무린이 놀랐다. 내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나?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린천이 공격했다. 혈정신공 일식, 혈기역류. 백무린의 혈기를 역류시키는 기술이었다. 으윽. 백무린이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사악한 무공을. 사악하다고요? 린천이 비웃었다. 스승님이 저에게 사악한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35호,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린천이 분노했다. 제 이름은 린천입니다. 그때 월화설이 끼어들었다. 린천, 그만해. 월화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월화설이 린천을 말렸다. 복수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 린천이 월화설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의심이 떠올랐다. 월화설. 혹시 너도? 뭐? 너도 나를 감시하고 있던 거야? 월화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대답해. 월화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군. 린천이 절망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린천, 내 말을 들어봐. 충분해. 린천이 혈정신공을 최대로 발동했다. 천무신체 각성. 교주실 전체가 진동했다. 강력한 힘이 폭발하면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35호. 백무린이 도망치려 했지만 린천의 힘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린천. 월화설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린천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한 채로 천무살생 제34화 각성하는 마음. 천무산에서의 수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린천은 매일 천무신공 제안권을 읽으며 기초를 익히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혈사문에서 익힌 습관들이 자꾸 방해가 되었다. 린천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자꾸 혈정신공의 기운이 올라왔고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린천아. 월화설의 목소리였다. 깨어났구나. 린천이 기뻐하며 달려갔다. 월화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아직 무리하지 마.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월화설이 미소 지었다. 여기가 어디야? 천무산이야? 할아버지. 아니, 검성 남궁지님이 데려다 주셨어. 검성님이. 월화설이 놀랐다. 그분이 내 할아버지라고 했지? 응. 아버지의 아버지였어. 린천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줬다. 그렇구나. 월화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린천아, 나는? 뭐?
나는 정말 미안해. 월화설이 눈물을 흘렸다. 널 속인 것도 감시한 것도 모든 게 미안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린천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우리 둘 다 더 이상 혈사문도 무린맹도 아니잖아. 린천이 웃었다. 이제는 진짜 자유야. 월화설이 감동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남궁진이 들어왔다. 월화설이 깨어났구나. 검성님, 안녕하세요. 월화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몸은 어떠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남궁진이 안도했다. 그런데 린천, 수련은 어떠냐? 그게. 린천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무엇이 어려우냐?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요. 린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혈사문에서의 일들, 복수에 대한 생각들. 그럴 수밖에 없다. 남궁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라. 남궁진이 조언했다.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렇다. 과거의 일들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배워라. 남궁진이 자세히 설명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두 너의 일부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 린천이 곰곰 생각해봤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화설과 함께 수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궁진이 제안했다. 둘이서 함께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쉬울 거야. 저도 수련할 수 있나요? 월화설이 놀랐다. 물론이다. 천무신공은 천무지체가 아니어도 기초는 익힐 수 있어. 정말요? 그렇다. 다만 완전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뿐이지. 남궁진이 월화설에게도 책을 건넸다. 월영신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야. 다음 날부터 린천과 월화설은 함께 수련하기 시작했다. 천무신공 기초호흡법부터 시작하자. 린천이 책을 펼쳤다.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땅의 기운으로 안정시킨 후 인간의 기운으로 조화시킨다. 복잡하네. 월화설이 중얼거렸다. 혈사문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섬세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겠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호흡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신기해. 린천이 감탄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쉬워. 정말이야. 월화설도 동의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 며칠 더 지나자 두 사람의 수련에 변화가 생겼다. 린천의 혈정신공과 월화설의 월영신법이 천무신공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해. 린천이 중얼거렸다. 혈정신공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 내 월영신법도 더 순수해지고 있어. 월화설이 놀랐다. 천무신공이 우리의 기존 무공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 현상을 지켜본 남궁진이 감탄했다. 놀라운 일이군. 어떤 점이 놀라운 건가요? 보통은 다른 무공을 익힌 상태에서 천무신공을 배우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남궁진이 설명했다. 너희들은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어. 왜 그런 거죠? 아마도 너희 둘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일 거야. 남궁진이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것 같다. 린천과 월화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린천이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왜? 지루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린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복수도 해야 하고 무림의 평화도 지켜야 하고. 복수라고? 남궁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직도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당연하죠. 부모님의 원수를. 린천. 남궁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어.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일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나요? 그렇다.
죽기 직전까지도. 남궁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나도 복수하지 않았다. 그럼 그림자 군단은 어떻게 하나요? 막아야지. 남궁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정의요? 그렇다. 그들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 것. 남궁진이 린천을 바라봤다. 그것이 진정한 천무신공의 목적이다. 린천이 고민에 빠졌다. 복수와 정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 남궁진이 말했다. 천무신공을 완전히 익히면 답이 보일 거야. 그날 밤 린천과 월화설은 달빛 아래에서 산책을 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린천이 물었다. 복수와 정의의 차이 말이야. 글쎄, 어려운 문제네. 월화설이 고민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 내가 복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무서웠어. 월화설이 솔직하게 말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랬나? 응.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따뜻한 린천으로 돌아온 것 같아. 월화설이 미소 지었다. 이런 내가 더 좋아. 린천이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고마워. 뭐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월화설이 부끄럽게 웃었다. 나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뭐지? 린천이 경계했다. 누군가 천무산에 접근하고 있어. 설마. 월화설이 긴장했다. 우리를 찾아온 건가? 산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림자 군단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평화로운 시간은 끝났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될 것이었다.